네, 뭐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트가 또 발동이 됐고 금요일 시장에 던지는 시장의 화두를 우리가 좀 잘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 모셨거든요.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좀 대하다 보면 이제 멀미가 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뚜렷한 이거 아닌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계속 들고요.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 네, 요즘 시장 정말 재미없죠. 너무 이제 뻔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너무 좀 쏠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질문도 그럼 대체 이제 코스닥은 언제 가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거의 수렴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같이 이제 나오는 패널들도 할 얘기가 점점 없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이 소위 말하는 전자 닉스가 쉬어가는 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좀 다채롭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전익이 빠진 날 같이 또 빠져버리고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오르지 못했던 소외주들이 더 이제 낙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장의 얘기거리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반기 말, 분기 말이 어떤 시점적인 특징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현물 수급에 따른 또 리밸런싱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이제 그런 좀 매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ETF의 편입의 어떤 비중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좀 마디가 되고 이게 또 일반적인 어떤 뭐 월말이나 분기말이 아니라 반기말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변동성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크더라도 뭐 적어도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금리 인상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명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환율은 뭐 제가 볼 때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어떤 고환율 체제가 굉장히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리어닝 시즌 과연 개별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좋은 실적을 냈느냐가 어떤 지금 시장의 관심사로 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순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반기시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장의 쏠림이 완화되기보다는 이런 상태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역시 시장은 어떤 실적의 신뢰가 높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계적인 대안을 또 찾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전자 닉스 외에 다른 쪽에서 기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관심도 존재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전자 닉스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좀 불편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M7이 존재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서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워낙 쏠리다 보니까 S7이라는 좀 단어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SK 스퀘어,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까지도 이제 이 종목을 제외하면은 뭐 오늘은 좀 다른 이제 그런 국면으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낯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실적만 뜯어놓고 본다면 그리 또 잘못된 현상도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쏠림을 이렇게 완화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가기보다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좀 추종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면 오늘같이 좀 하락하는 날 비중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관련된 그런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더 적합한 의사의 결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빅2 종목에 100%의 비중을 실어놓고 좀 연말까지 좀 중장기 흐름으로 끌고 가셔도 저는 뭐 적어도 시장에서는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또 뭐 맨날 반도체 말씀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뭐 월말, 분기말, 반기말인 이 시점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쪽이 어딘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장 전반적인 그런 평을, 그러니까 중론을 얘기해 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밀리더라도
갈 거다. 네. 이게 맞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못 갈 거다라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해보면 네. 못 갈 이유는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네. 재료가 시장 전체의 어떤 재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바람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쏠려 있는 현상을 쫓아가는 게 훨씬 더 모범 답안에 가깝다라고 좀 불편한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뭐 엊그저께 나왔었던 그런 이제 그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왜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근데 좋은 그런 좀 뭐 미리 보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프리어닝 시즌은 훨씬 더 화려할 가능성이 뭐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시가총액 1, 2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상을 보면 실적 외에 이제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우리 시장에 좀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일각에서는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바뀌면 시장이 다 온 거다 뭐 이런 좀 그 주장도 있기는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건 약간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까지는 강세장의 유통기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단어인데요. 강세장의 유통기한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위스퍼링 넘버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길거리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90조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조의 영업이익을 버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보다 좋은 실적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 기업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80조가 넘는 주주 친화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당장 이제 ADR 상장이라는 어떤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팹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또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종목의 재료가 이 다른 종목들의 어떤 재료보다도 현 시장에서는 혹시 우월하게 또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 좀 임팩트 있게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인 게 코스닥 쪽에서 이제 좀 낙수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소부장 쪽에서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반도체 팹 증설, 뭐 신규 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역시 이제 소부장 쪽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그래도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오늘 만만치 않게 빠지거든요. 거의 네. 3% 넘게 가까운 이제 그런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좀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갸웃하게 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의 랠리 자체는 뭐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두고 보신다면 지금 오늘 소부장의 어떤 흐름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쪽에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루하루를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 좀 대응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난 4분기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또 3월 달에 있었던 전쟁 상황을 또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뭐 지나고 나면 또 못 견뎠었던 뭐 그런 또 변동성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 강세장 지금의 쏠림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 오늘 같이 이런 좀 이렇게 조정이 나름 좀 나오는 날에는 비중이 없는 분들은 이쪽에 좀 비중을 늘리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스탠스로 접근하시는 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확정에 거의 가까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빠른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아쉬운 게 이제 코스닥 쪽일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일중 차트에서 보면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그렇고 뭐 금리 인상되면 사실 이제 성장주에는 직격탄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들. 그리고 워낙 이제 반도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도 네.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1000포인트 정도 하고 있을 때 코스닥이 뭐 개인적인 목표치는 1500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는 이러이러한 또 좀 논리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1000포인트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의 소외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흐름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7월 달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 뭐 1000포인트 회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1500포인트 이상의 그런 좀 시세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지금 제도로는 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의 전 종목이
50%가 오르면은 한 1,300, 400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1,400포인트 정도. 그런데 과연 이 코스닥 종목들이 50%에 오를 만한 이제 그런 힘과 수급과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제도 하에서는 1,500포인트를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한계에 좀 부딪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1,000포인트로라도 좀 회복을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제도나 또 다른 모멘텀을 타고 또 수급적인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영향을 타고 조금 이제 올려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하나 둘씩 종목을 공개하면서 네. 수급 유입에 따른 이제 그런 좀 가능성을 좀 비춰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성에서 대차도주표의 축소를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자체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로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좀 코스닥이 반등, 그 1,000포인트 이상, 1,200, 1,300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이런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직격탄을 맞게 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후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저는 뭐 3분기 중후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8월 중후반 정도는 돼야지만 반등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상승을 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곳이 뭐 반도체 소부장 외에는 바이오도 크지 않고 뭐 2차 전지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타의 뭐 이런 뭐 엔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회복까지는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무게감을 좀 덜어놓기 위해서는 지금 자생적인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정부의 정책들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그게 한두 개씩 시행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정책이 나오고 그게 실행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10월 달에 7월 달에 좀 맞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상승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한 8월 중후반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닥은 7월 달 뭐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을 이끄는 코스닥의 주도 섹터이고 주도 종목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를 만드는 그 시점까지는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위주로 코스닥이 그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주로 코스닥을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라라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완전 이제 6월 말에서 초로 가는 길목 있잖아요.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외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뭐 좋다, 뭐 주변에서도 좋다, 뭐 레포트 좋은 거 나오고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도 시장 자체가 여기에 수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원전과 전력기기 쪽이 실적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좀 반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원전과 전력기기 중에서도 전력기기 쪽이 조금 더 빠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력기기 3총사를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마이너스 7%대고요. LS 일렉트릭도 7%대, 효성중공업도 마이너스 6%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무한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2인자 보조 엔진으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할 때 함께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이제 그런 섹터를 좀 선별을 하다 보니 이제 요 섹터를 좀 보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은 조금 힘이 빠진 상황이에요. 한미투자특별법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다소간 힘이 빠진 모양이고요. 다음 수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원전 쪽은 조금 이제 느슨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전력기기, 대형 변압기 빅3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확산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나올 그런 섹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을 비롯한 이제 요 섹터는 아직까지도 이런 좀 병목 현상의 중심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 환율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증설 효과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그런 신뢰성도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빅2 외에 어떤 확산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에서 좀 비롯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뭐 강점은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증설이 가장 먼저 좀 시행된 이런 부분이고요. LS 쪽은 역시 꾸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효성은 충분한 그런 조정을 받았고,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반등하면 뒤따라서 반등하는 그런 패턴도 그동안 좀 보여줬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쉬었기 때문에 저는 뭐 프리어닝 시즌 시장이 점점점 기업의 실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7월부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가장 먼저 뒤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뭐 전력기기 섹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누차 강조해드렸지만 7월은 실적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실적,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 선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